자,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어디냐고요? 바로 13억 5천 년 전 우리 우주가 태어난 그 첫날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이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거대한 공룡들이 어슬렁거리던 시대로 가볼까요? 아니면 역사책 속의 한 장면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겠어요? 놀랍게도 말이죠. 인류는 이미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타임머신,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은 우리를 무려 135억 년 전 우주의 첫 번째 별이 반짝이던 바로 그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망원경이 타임머신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아주 기본적인 우주의 법칙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 초속 30만 킬로미터? 와, 진짜 상상도 안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 속도에도 끝은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게 사실은 과거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저 태양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8분 전의 태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주 멀리 본다는 건 곧 아주 오래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개념이 하나 더해집니다. 바로 우주론적 적색편이라는 건데요. 우리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별이나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 자체가 마치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무줄에다가 물결 모양을 그려놓고 양쪽으로 쭉 당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물결의 간격도 같이 넓어지겠죠? 135억 년 전 최초의 별이 내뿜었던 저 파란빛도 똑같습니다. 그 빛이 팽창하는 우주라는 고무줄 위를 달려오면서 빛의 파장 역시 쭉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눈에 도착했을 땐 더 이상 파란빛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외선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허블과 웹의 운명이 갈립니다. 허블은 주로 우리 눈처럼 가시공선으로 우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적외선으로 변해버린 태초의 빛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임스 웹은요, 처음부터 바로 그 늘어난 빛, 즉 적외선을 포착하기 위해 태어난 눈입니다. 심지어 이 적외선은 짙은 우주먼지 뒤에 숨어서 태어나는 아기 별들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까지 가졌죠. 하지만 이 태초의 빛을 본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기술적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왜냐면 그 빛이 너무나 희미해서 망원경 자체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열, 그러니까 적외선 잡음조차도 모든 신호를 망가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이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째,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빛을 모으는 주거울의 지름이 무려 6.5m. 허블보다 6배 이상 넓은 면적으로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였죠. 둘째, 극한의 온도. 망원경 스스로가 내뿜는 열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장비는 영하 233도라는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뭐 지구상 그 어떤 자연 상태보다도 추운 온도입니다. 그리고 셋째, 극단적인 거리입니다. 이 엄청난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제임스 웹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달보다 4배나 더 먼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우주 공간이죠. 이 거대한 황금빛 거울을 보세요. 완벽한 육각형 조각 1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울 본체는 극저원에서도 거의 수축하거나 뒤틀리지 않는 꿈의 금속, 베릴리움으로 만들었고요. 그 표면은 적외선을 가장 완벽하게 99% 이상 반사하는 순금을 원자 수백 개 두께로 아주 얇게 코팅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거울이죠. 이건 그야말로 공학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만한 크기의 5겹짜리 태양 가리개인데요. 태양을 마주보는 첫 번째 막은 섭씨 85도까지 뜨거워지지만 각 층 사이의 진공 공간을 거치면서 열이 우주로 싹 흩어집니다. 그 결과 마지막 층 반대편에 있는 망원경은 별도의 냉각 장치 없이도 스스로 영하 233도라는 목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제임스 웹이 그렇게나 멀리 바로 이 L2 지점까지 날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태양 가리개 하나만으로 태양, 지구, 달에서 오는 모든 빛과 열을 동시에 아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외로운 전초기지는 한 번 고장나면 우리 인류가 다시는 찾아가서 수리할 수 없다는 그런 치명적인 대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차갑고 또 가장 외로운 눈이 마침내 우주의 새벽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비친 태초의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뒤엎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관측이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자들에게는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아주 확고한 이론이 있었어요. 작은 먼지들이 뭉쳐서 갓난아기 은하가 되고 이 작은 은하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합쳐지면서 거대한 은하로 성장한다는 뭐랄까 좀 점진적이고 차분한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제임스 웹이 보내온 첫 데이터가 이 아름다운 이론의 심장에 아주 거대한 물음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절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불가능한 은하들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제임스 웹은요, 빅뱅이 터지고 불과 3억 년밖에 안 된 우주에서 이미 우리 은하만큼이나 거대하고 밝은, 심지어는 완벽한 나선팔까지 갖춘 은하들을 무더기로 찾아냈습니다. 이건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걸 목격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죠. 과학자들이 직접 기존 이론과 강한 긴장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발견은 천문학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은하의 성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폭발적이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주의 근본 법칙이라고 믿었던 그 표준 모형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우주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기존의 이론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또 가장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과 모델로 태초의 모습을 그저 상상만 했잖아요. 하지만 제임스 웹은 인류 최초로 시간의 가장 깊은 지층을 직접 파헤쳐서 유물을 가져오는 고고학자와 같습니다. 이건 이론의 실패가 아니라 상상의 시대를 끝내고 직접 증거를 발굴하는 진정한 우주 고고학의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인 거죠.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이용해서 시간에 거슬러 올라갔고 금과 베릴륨으로 만든 불가능한 눈을 거대한 방패 뒤에서 영하 233도로 식혔습니다. 그리고 150만 킬로미터 밖 외로운 전초기주에서 마침내 135억 년을 달려온 태초의 빛, 바로 그 적외선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화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우리의 기원을 목격하는 첫 세대가 된 거니까요. 제임스 웹의 위대한 관측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 이야기의 다음 장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진실이 기록되게 될까요?